어제 우리는 하이닉스의 부정적인 이야기를 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긍정적인 이야기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요. 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길이길이 세 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기루분들. 자, 오늘 경제 공부도 한번 재밌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첫 번째입니다. 도우인시스 좋은 모습 보여주네요. 자, 오늘 상장 공모주가 있습니다. 바로 도우인시스인데요. 무려 폴더블 폰 관련주라서 타이밍이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적표는 어땠나? 공모가는 32,000원인데 시작부터 54,000원으로 2만원 이상의 수익을 주고 출발하더라고요. 그리고 더 오를까 했지만 조금 아쉽게도 쭉 미끄러지면서 마무리가 되는 모습. 그럼에도 늦게 매도했다고 하더라도 15,000원 이상의 수익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자, 공모주 분위기가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청약한 대한조선, 이것도 다들 청약하셨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자, 폴더블 이야기가 나온 김에 폴더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더블 폰에 관심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사실 이때까지는 폴더블 폰을 쓰는 이유가 좀 이뻐서 이거 말고는 딱히 없었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저 길이 또 이뻐서 플립을 선택했고, 사용해본 결과 편의성은 당연히 기존 핸드폰이 더 낫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작년까지의 분위기였고요. 올해부터는 확실히 바뀌었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그 증거가 뭐냐? 바로 플립보다 폴드가 더 많이 팔렸다고 합니다. 기름들이 아시다시피 플립보다 폴드가 훨씬 더 비싸거든요. 진짜 비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플립보다 폴드가 더 많이 팔렸다고 하고, 그 이유가 뭔가? 이제 폴드도 많이 얇아졌습니다. 엄청 얇아졌더라고요. 그리고 스펙도 좋고 화면도 넓다 보니까 사람들이 진짜 폴더블 폰의 진가를 알아본 게 아니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한 삼성은 올해 트리폴드도 꺼낸다고 하는데요. 무려 2번 접는 폰이죠. 사실상 갤럭시 탭 느낌이 이제 날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이 또한 기대가 됩니다. 나중에는 우리가 거의 노트북급을 접어서 들고 다니겠죠. 자, 그리고 이거는 정리를 해본 겁니다. 왼쪽은 폴더블 폰에 이제 애플 공급망과 삼성 공급망 이를 적어 놓은 거고요. 그리고 오른쪽은 두 개의 이제 겹치는 아이들, 파이넴텍, BH, UTI, 도우인시스 요 네 개를 한번 어떤 기업인지 정리를 한 건데요. 기름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혹시나 이제 스크린샷을 찍었는데도 잘 안 보이신다면은 아래 댓글에 인스타 아이디를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들어가시면은 조금 더 고화질로 아마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나 인스타를 하신다면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미일 관세 협상 타결. 우리도 이번 주 내에 좋은 소식이 들려올 수 있을까요? 미국과 일본의 관세 협상이 타결되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미국이 일본에 통보한 거는 25%였는데 15% 상호 관세로 낮아지게 되었고요. 그리고 일본 자동차도 15%까지 낮아지게 되면서 뭐야, 그럼 우리도 이 정도까지는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나타나며 왼쪽에 보다시피 현대차 그리고 자동차주가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일본에서 자동차주가 완전 불타고 있더라고요. 다만 그만큼 또 줄 건 줘야겠죠. 어떤 이야기가 들려올지 계속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됐으면 좋겠네요. 다음입니다. 어제 미국에서는 AI와 반도체가 흔들거리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AI 분야에서 700조 규모의 투자를 진행하는 오픈 AI 그리고 소프트뱅크가 삐걱거리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삐걱거리다 보니까 계획이 축소가 되고 투자금 자체가 줄어들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나타나면서 엔비디아 등이 하락을 했습니다. 자, 다만 오픈AI는 오라클과 손잡고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4.5GW 규모로 추가 확장한다, 이런 이야기를 바로 꺼내면서 투자 축소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에 바로 이제 카운터 펀치를 날리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그리고 또 제가 봤을 때도 엔비디아 최근 들어 매우 좋지 않았겠습니까? 그냥 조정의 이유를 찾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 다음입니다. 하이닉스 위냐 아래냐, 그것이 문제로다. 어제 우리는 하이닉스의 부정적인 이야기를 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긍정적인 이야기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요. 최근 하이닉스의 안 좋다는 의견은 전부 다 내년에 HBM 점유율이 하이닉스는 결국 떨어질 것이다, 여기서 기반한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얼마 전 골드만삭스가 하이닉스의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하향 조정을 했고요. 그리고 그 근거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내년 HBM은 어려울 것, 점유율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HBM이 이제 경쟁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격 자체가 떨어지면은 이제 수익성도 나빠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반대쪽 이야기도 당연히 있습니다. BOA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를 36만원으로 오히려 상향 조정을 하며
HBM 가격이 내리는 건 맞겠지만 그럼에도 마진율은 같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증권사들도 이제 막 반반이거든요. 하이닉스 사자 말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닉스가 오른다 라고 말하는 쪽은 아직도 HBM 최강자고 내년에도 최강자일 거라며, 여기서 내려올까봐 그런 우려 때문에 하이닉스를 파는 건 좀 많이 아쉽다, 아직은 이르다, 이러한 평가를 내린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간단하게 정리해서 HBM에 모든 게 달려있다고 볼 수 있고, 하이닉스가 그 자리를 지킨다면은 지금보다 주가가 더 오를 것이며, 우리의 우려대로 이제 경쟁이 심화되고 삼성전자도 이제 앞으로 잘하고 그런 모습을 나타내면은 주가가 빠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거를 봤을 때 하이닉스를 만약에 투자한다면은 쭉쭉쭉 치고 올라갈 때는 그때는 좀 매도하고, 그 반면 이런 식으로 조정을 받았을 때는 다시 또 매수하는 그런 전략, 그러니까 좀 짧게 잡으면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려감 있는 기업을 계속 들고 가기도 당연히 어렵고, 그렇다고 뭐 최악의 상황으로 빠지냐, 그것도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빠지면 사고 오르면 파는 그런 전략을 쓰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입니다. 테슬라는 항상 참신하다. 자, 우리가 애플을 보고 혁신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거의 매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테슬라는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기업인 것 같습니다. 항상 좀 과하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혁신적인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이번에 또 뭘 시작했길래 라고 봤더니 바로 휴게소입니다. 휴게소. 자, 전기차는 충전하는데 조금은 더 시간이 걸리는 게 사실인데요. 그런데 그 시간 동안 그냥 시간을 버리는 게 아니라 충전소를 식당이랑 접목해서 다이너라는 휴게소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LA에 진짜 개점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시설에는 뭐가 있냐, 바로 수십 개의 충전기가 있고요. 그리고 스크린에서는 영화 상영을 해주고요. 매장에서는 굿즈를 판매하거나 음식 판매를 하고 있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그 안에서 누가 일하냐, 바로 옵티머스가 팝콘을 퍼서 나눠주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런 뉴스를 보면은 진짜 미국 같은 경우는 좀 미래에 사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우리나라도 빨리빨리 따라가길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소식을 볼 때마다 이제 휴머노이드 관련주를 좀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입니다. 퇴직 후 치킨지 망하는 지름길. 갈수록 정년 퇴직이 빨라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수명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일을 안 하고 살기에는 너무나 긴 시간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뛰어드는 게 프랜차이즈를 통한 인생 2막인데 폐업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50대 이상 개인 워크아웃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하네요. 그만큼 자영업자가 쉽지 않다는 의미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그와 동시에 퇴직 후에 이러한 일에 뛰어들어야 할 정도로 노후 대비가 부족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을 것 같은데, 기르분들의 노후 대비는 어떤지 혹시나 잘 안 되어 있다면 한 번쯤은 조금 더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대형마트. 소비 쿠폰은 못 쓰지만 할인이 큽니다. 자, 민생회복 쿠폰이 지금 엄청나게 인기라고 하죠. 벌써 1,500만 명 넘게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동사무소, 은행 등에서는 아침부터 줄 서는 모습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다만 이 와중에 쿠폰을 사용할 수 없는 곳의 대표 주자인 대형마트. 이 대형마트는 어떻게 이 난관을 헤쳐나가나 봤더니 세일을 통해서 활로를 찾는다고 하네요. 자, 사실 우리가 쿠폰을 받으면 사람 심리상 빨리 써야겠다, 나중에 시간 지나면 못 쓴대, 이런 생각이 나타나서 대형마트 가려다가 발길 돌려서 동네 마트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돌아가는 발걸음을 잡기 위해서 일단 할인 행사를 통해서 당근을 이렇게 주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다음입니다. 영화 반값으로 보세요. 문체부에서 영화를 할인해 준다고 합니다. 혹시나 기름들이 영화 볼 일이 있다면 당연히 챙겨야 되는 혜택이겠죠. 25일 오전 10시부터 6,000원 할인권 450만 장을 뿌린다고 하는데요. 일단은 기름들이 받아놓는 걸 추천드리고요. 9월 2일까지 쓸 수 있다고 합니다. 자, 받는 곳이 어디냐? 각 영화관 앱을 통해서 받을 수 있다고 하며, 여기서 개꿀이 뭐냐면은 마지막 수요일은 문화가 있는 날인 거 알고 계시죠? 이때 우리가 영화를 볼 때 7,000원에 볼 수 있는데, 이 할인권을 때려버리면 무려 1,000원에 영화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뭐 제휴카드도 할인 중복이 가능하고, 다만 통신사는 안 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네요. 25일 오전 10시 까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기회다. 어제 미국에서 원전이 빠지면서 덩달아 같이 하락했던 두산 에너빌리티, 하지만 증권가에서는 매수 리포트를 내는 모습이 나타났네요. 목표가를 10만원으로 오히려 상향. 자, 두산 에너를 좋게 보는 이유가 뭐냐? 일단 갈수록 실적 발표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숫자 찍힌다는 소리이죠.
그렇기 때문에 조정이 올 때마다 매수하는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말을 했고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이야기를 볼 때마다 딱 느껴지는 게 조선방산의 2, 3년 전이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도 실적 좋다, 갈수록 좋다, 슈퍼 빅사이클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하지만 그때 동시에 나왔던 게 뭐였죠? 맞습니다. 고점이다, 피크아웃이다, 고평가다 이런 말을 했었지만 아직도 신고가를 쓰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 뒤를 원전이 따라갈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전진건설 로봇 재건수의 기대가, 자, 우크라 재건 기대가 계속 이어지고는 있겠죠. 그리고 왼쪽에 전진건설 로봇 우크라 재건주 중 하나인데, 딱 봐도 이제 오른쪽으로 기어가면서 뉴스 하나만 내봐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은 전진건설 로봇 목표가를 61,000원으로 상향. 그 이유가 뭔가, 일단 실적이 좋다고 합니다. 2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은 작년보다 11% 그리고 8% 높을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도 미국 트럼프가 건설 에너지 인프라로 부양에 나선 만큼 안정적 실적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그리고 재건이 실제로 일어나게 되면 그 기대감도 분명 존재한다며 관심을 가지자고 하고, 또한 배당도 주고 주식 소각도 한 적이 있는, 지금 정부랑 또 잘 맞는 그런 기업 중 하나라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제2의 불닭신화를 쓰고 싶어요. 요즘 중국에서 냉동김밥이 잘 팔린다고 합니다. 특히 풀무원의 제품이 잘 팔린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얼마나 팔리고 있나 봤더니, 풀무원 냉동김밥은 지난해 8월 출시 이후 올해 7월까지 누적 판매 금액이 총 100억 정도 팔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반기 중국법인 매출도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 중국에서 냉동김밥이 더 잘 팔리길 바라봅니다. 마지막입니다. 돈나무 언니 어디에 투자합니까? 요즘 위상이 다시 오르고 있다는 돈나무 언니, 새로운 투자처를 찾아서 집중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새로운 곳이 어디냐? 바로 이더리움이라고 합니다. 이더리움을 비축하는 기업인 비트마인이라는 곳을 새로 많이 투자한다고 하는데, 그나저나 요즘엔 이런 기업이 참 많습니다. 코인만 왕창 사서 난 코인으로 돈 버는 기업이야 라고 외치고 실제로 주가가 오르는 게 신기하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참고로 비트마인은 상장한 지 한 달 정도 좀 넘었는데 지금까지 무려 450%나 급등했다고 합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